저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자꾸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손줄을 안아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40년 동안 수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치료해 온 구호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하루 단 5분 이 동작만 제대로 하셔도 근력이 20%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걷는데도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손에 힘도 없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박 할머니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박 할머니,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폐에는 좋지만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근감소증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천천히 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50세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좀 줄어들면 어때요? 어차피 큰 힘을 쓸 일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저금통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당뇨, 혈압,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집니다. 76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박사님,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나이에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는 건가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또 다른 오해입니다. 근력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들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드디어 제가 말씀드릴 기적의 5분 운동을 소개합니다. 바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게 운동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근력 운동 중 하나라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인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완벽한 복합 운동입니다. 이 근육들은 걷기, 계단 오르기, 균형 잡기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에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심장과 폐에도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있습니다. 마치 한 가지 약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 운동을 하루 5분씩만 규칙적으로 하셔도 8주 후에는 근력이 평균 20% 향상되고
낙상 위험은 30% 감소하며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운동을 어떻게 정확히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의자를 벽 가까이에 놓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가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중앙에 위치시키고 발 사이는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의 힘으로 밀어 올리거나 상체를 너무 앞으로 숙여서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체를 약간만 앞으로 기울입니다. 마치 코로 앞쪽 바닥을 가리키듯이 살짝만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다리 근육에 힘을 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완전히 일어섰을 때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힙니다.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의자 팔걸이나 옆에 있는 지지대를 살짝 짚고 일어나세요. 하지만 점차 손에 도움을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앉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절하면서 앉아야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내밀듯이 하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완전히 앉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한 번으로 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5회씩 3세트, 총 15회를 목표로 하세요. 세트 사이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3회씩 2세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가며 최종적으로는 10회씩 3세트, 총 30회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이정숙 할머니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 걷기와 의자 운동 5회를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구 선생님, 처음에는 올바른 자세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천천히 연습했더니 곧 익숙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30분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놀아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의자 운동 30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혈당 수치가 개선되어 당뇨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놀라운 점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날씨에 상관없이 집에서 할 수 있으며 관절이 약한 분들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에 신경 쓰세요. 일어설 때는 숨을 내쉬고 앉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면 근육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효과가 높아집니다. 둘째, 속도를 조절하세요.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앉을 때 천천히 조절하면서 앉는 것은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때 더 힘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기본 동작이 쉽게 느껴지면 약간의 변화를 주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완전히 앉지 않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빈도는 주 3회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시고 나머지 날은 휴식을 취하세요. 근육은 운동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김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늘려가니까 지금은 30번도 걷드네요. 요즘은 아들네 이사할 때 짐도 같이 옮겨줬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당뇨약 용량을 줄인 분들도 많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2에서 3분 동안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어깨와 팔 돌리기, 발목 돌리기 등으로 몸을 풀어주면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적당한 근육 피로감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 특히 관절 부위의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어지러움이나 호흡 곤란이 생기면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질환이나 심각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운동 후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 한두 시간 내에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드세요.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등은 근육 회복과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구 선생님, 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이 운동을 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 높이를 약간 높여서 시작하세요. 쿠션을 추가하거나 높은 의자를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차 적응되면 쿠션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후에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감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기는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신체를 위해서는 상체와 배와 허리 근육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간단한 보조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벽 팔굽혀 펴기입니다. 일반 팔굽혀 펴기는 노인분들께 부담될 수 있지만 벽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약 50cm 떨어져 서서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구부리며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10회씩 2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앉아서 하는 복근 운동은 의자에 앉아 등을 떼고 양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한 채 상체를 약간 뒤로 기울이기만 해도 복근에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5초씩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세 번째,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펴서 바닥에서 10에서 20cm 정도 들어올린 상태로 5초간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5회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벽 팔굽혀 펴기로 상체 근력을 키우셨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번도 할 수 있어요. 세수할 때 팔이 덜 떨리고 물건을 들 때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유제품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77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이 의자 운동을 시작하면서 단백질 섭취도 늘렸습니다. 처음에 이 나이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적절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보다 근육 유지에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아침에 계란과 두부, 저녁에 생선을 먹는 식단을 유지했고 운동과 함께 3개월 만에 체중은 그대로지만 근육량이 증가해 몸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자칫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저는 잘 목이 마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계 알람을 맞춰두고 매 시간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후 김 할머니는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변비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휴식하는 동안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운동은 계획을 세우고 재료를 모으는 단계라면 휴식은 실제로 건물을 짓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안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76세 김명자 할머니는 저는 오후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또는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9세 손용석 할아버지는 처음에 매일 의자 운동을 하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 3회로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드렸더니 한 달 만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건너하니까 오히려 근육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역시 쉬는 것도 운동만큼 중요하네요 라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같은 근육을 매일 훈련하기보다는 하루 걸러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주 3회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일상생활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특히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근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루 5분, 주 3회만 꾸준히 하셔도 8주 후에는 근력이 평균 20% 향상되고 낙상 위험은 30% 감소하며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지키며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휴식과 수면 관리도 함께 신경 쓰세요.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근력과 활력, 그리고 삶을 즐기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면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 친구,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한 변화가 주변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